네, 많이 기다리셨죠? 내일도 필식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 정리하고 또 9월달 전략까지 세워볼게요. 김도영 전문가 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필식의 김도영입니다. 네, 오늘 시장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종가를 계속 확인해 보니까 8월 18일 이후부터 2,300선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전체적으로 결론을 말씀 좀 드리면 여전히 고점은 막혀있고 하락 추세에 대한 뷰의 전략 수정은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전일 같은 경우에 이제 갑작스럽게 돌발성으로 시장에서 좀 해석이 됐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시면 외국인들이 실제적으로 1조 6천억을 시장에서 매도 압박 부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 매도량 대비해서 시장을 놓고 판단을 해보면 상당히 견고하게 버텨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에 따른 되돌림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다행인 것은 오늘 이 부분에 매수세가 좀 들어오곤 있지만 특히나 어제 빅차익 쪽에서 중점적으로 매도 폭탄이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잘 견고하게 전체 종목군들의 투매 매도가 좀 확산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 기술적 반등을 할 때 이때 환율 자체가 위험성으로 감지될 정도 자금 이탈이 본격적으로 나가는 것을 제한걸었다라는 것을 놓고 보면 현재 여전히 종목 장세는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 쪽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판단을 해보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현재 기준에서는 상승 이후에 하락, 그리고 다시 되돌리면서 중요한 되돌림이 지난주 계속 막혔다라는 거, 그리고 어제의 돌발적인 악재이지만 이 부분이 신규 물량들이 들어온 것보다는 기존 물량에 대한 청산이 있었기 때문에 M자형으로 현재 추가적으로 저점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긍정적인 부분들은 다행히도 시장의 자금들이 조금 이동이 되는 것은 좀 긍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굳이 어제 시장을 짜맞추기를 해본다라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좀 시간차로 표현이 되겠지만 MSCI 부분에 대한 8월 정관 변경에 대한 수급 이슈가 분명히 있었다라고도 분명히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오늘 장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 일단 여러분들 종목과 제 종목 중에 기관성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은 저는 가장 빠르게 속도를 내고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특징 중에 놓고 보면 개별적인 뉴스이긴 하지만 첫 번째 종목으로 대림산업 기대감으로 시장에서 카더라 뉴스를 통해서 지금 강하게 들어올렸죠. 이런 부분에 놓고 보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일과 전전일 3거를 연속해서이긴 하지만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판단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개별 뉴스가 아니고 업황에 대한 뉴스라고 한다면 저 역시도 삼성물산을 비롯해서 건설주에 대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겠는데 이 부분이 개별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대략적으로 93,0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지지하지 못한다라면 빠져나와야 되는 보유자 영역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대신 이 3거래일 연속의 패턴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니까 향후에 지금 카더라 뉴스가 확진이 돼서 나올 경우, 확정이 돼서 나올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건설주의 업황과 함께 이 대림산업이 대장주 쏠림이 좀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이제 현대차를 비롯해서 이제 현대모비스인데요. 현대모비스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판단을 해보면 큰 그림으로 하나와 두 번째 고점 부분에 좀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시장에 대한 방어성 공격은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와서 돌발성의 시장이 하락세를 만들 때 꼭 시장에 시간차를 두고 이 자동차 섹터로 시장 방어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어제 이후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부분이지만 실제 모비스 같은 경우도 다중 고점이 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내일자 기준에 우리가 제넥신에서 피했다는 기준과 마디를 계산하면 24만 원 기준입니다. 다시 재차 올라타지 못한다라면 일단은 빠져나오는 전략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금 조금 걱정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업황이 같이 매수세가 쏠린다라면 긍정으로 바라보지만 업황의 쏠림이 아니라 개별 뉴스에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오늘 후성 같은 경우는 후성을 생각하면 우리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두 가지일 겁니다. 애국 테마와 아베의 퇴진 속에서 실제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느냐. 애국 테마에 대한 국산화 부분을 해석을 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원래 갖고 있는 탄소 배출권에 대한 해석을 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권 쪽으로 좀 쏠려서 움직였죠.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매력적으로 자금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9,4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이탈할 경우에는 여기 빠져나가는 자리겠고요. 추경유산 분들에 해당이 되겠죠. 이 부분이 확산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약 이 부분이 시간차를 가지고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익단이 좀 증가를 하고 있죠. 각각 대출권에 대한 단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실적에 대한 개선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럼 관련주들은 확산되는지 여부를 좀 보겠고요. 확산된다면 저는 오히려 후성을 팔아서 그쪽 확산 종목군으로 이동을 하겠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종목군들을 보면 전일 급락 대비해서 매도 강도가 투매성으로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긍정도 있었고 오늘 역시도 매수세만 실종이 됐을 뿐이지 그러니까 공격적인 매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 외에 매도는 지금 현재 제가 보는 뷰는 버티기가 좀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고점 막힘 여전한 가운데 코스피는 2350선에서 또 코스닥은 852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셨던 종목들 하나씩 리뷰하고 또 AS를 해봐야 할 텐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일진다이아입니다. 10% 가까운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죠.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도 8%대 수익률이 나고 있고요. 롯데케미칼의 경우는 7.8%대, 또 상하프론테크도 8.6%대, 또 LS일렉트릭도 5% 가까운 수익률을 최고가 기준으로 자랑하고 계신데요. 이 중에서 유니테스트, 또 롯데케미칼, 상하프론테크 이렇게 세 가지 AS 좀 해주시고 이제 9월 2일 전략 세워봐야겠죠. 내일장 전략도 세워주세요. 네, 전체적으로 일단 뷰를 잡은 이유는 좀 중요한 매매 전략 포인트가 잡혔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롯데케미칼을 놓고 보면 숨어있던 갭에 대한 저점, 눌림목 타이밍들을 잘 메꿔주고 있었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지만 지켜주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이 부분을 이탈할 경우에 다시 한번 주도 업종이 아니라 이 부분은 예측성 지금 순환매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탈할 경우에 상당히 급하게 좀 다시 한번 재차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만 5천 원을 지켜주는지 못 지켜주는지를 가지고 저는 이탈할 경우에 바로 포트에서 제외를 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또한 이제 두 번째 종목 쪽으로 놓고 판단을 해보면 상하프론테크를 좀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먼저 눌렸다라는 부분으로 계속 강조를 좀 했었죠. 먼저 눌렸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해서 계속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 오늘 조금 업종의 동반해서 좀 핫하게 좀 움직여준 것 같은데요. 역시나 이 부분도 다시 정하겠습니다. 앞에 고점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더 낮은 위치를 좀 활용을 해서 53,700원 이상 부분이 저항대가 걸리는지 보고 저항 걸릴 경우는 역시 정리하는 뷰 이익 실현 매도비를 잡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외 천장을 하나 고점을 만들고 나서 이제 다시 시장 분위기하고 상관없이 두 번째 위쪽에 고점 마디를 잡으러 가는 경우는 순간적으로 매도 물량들이 순간 출회되는 과매수 영역 구간을 도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유닛 테스트는 왜 이제 보여드리냐면 딱 보시면 세 번째 다시 한번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이지만 단기적으로 고점이 뚫어지고 나선 하나, 둘, 세 번째이기 때문에 더 뚫려 나갈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유닛 테스트가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업종을 좀 잘 보자라는 겁니다. 이쪽으로 오늘 유난히 공격적인 슈팅은 제한적으로 상승이 되어 있는 유닛 테스트 같은 쪽으로 쏠렸지만 벌써 한 3%대 구간으로 업종 쪽으로 매수가 좀 쏠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그쪽으로 저도 매수 타켓을 좀 집중하기 위해서 체킹을 했고요. 종목을 지금 선택을 해서 발굴을 해서 체킹으로 매수 포인트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 놓고 보면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는 앞에 7월 16일에 형성했던 16,500원을 기점으로 해서 뚫어내는지 내일 아침 갭 부분에 중요하겠죠. 이 부분 뚫어내지 못한다라면 역시 이익 실현이지만 뚫어낼 경우에도 반드시 16,500원을 지켜서 이탈할 경우는 빠져나오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수급에서는요, 저는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모두 다 실제 기관의 좀 매도비를 좀 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쪽이 조금 다른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지금 받아내는 물량들이 많을 뿐이지 공격적인 매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종목군을 보면 상승 탄력도를 봤을 때 기관적 매수세가 상당히 쏠리는 것들이 특징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그나마 방어를 해주었지만 다시 한번 시간차로 오늘 기술적 반등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올라왔던 부분에서 오늘 고점 막힌 거, 그러니까 종가상 지금 310.00 아래로 끝날 경우에는 이 기관 쪽이 추가 매도 가능성이 좀 열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기관 매도가 출발 관계 지속된다라면 저는 역시
매수 타이밍 더 뒤로 미루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내일장 종목에서는 오늘도 좀 움직여주긴 했지만 첫 번째 컨텐츠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겠고요. 트레이딩 쪽보다는 순환매가 좀 걸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마이를 조금 짧게 잡도록 하겠는데요. 맥스다 하더라도 여기 12만 8천 원 기점에서 돌파가 나가는지 체크, CJE는 내일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보겠고요. 돌파 경우에는 우리가 13만 원대 초반까지는 더 홀딩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쪽으로 앞에서 유닛 테스트 표현하면서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요. 분할 이후의 급락, 그리고 먼저 눈치를 보고 있죠. 지난번에 솔브랜드 표현 드렸지만 살짝 마이너스권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솔브랜드 홀딩스도 트레이딩 관점 쪽에 매수 잡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제우스, 네, 지금 유닛 테스트와 함께 전반적으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관점에서 매수 포인트 잡고 끌고 올라가